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유신 주주 여러분들, 저는 유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유신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평화회의 구체적으로 몇 월 달에 실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좀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 평화회의 관건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잠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의 발언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재건주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에는 과연 재건주가 다른 흐름의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이 뉴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차례 더 쏟아내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트럼프 관련 정책주로 이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푸틴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재자 없이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도 재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한 차례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11월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 제가 앞선에 이 평화회의 관련해서 이미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이제 열리는 게 5차까지거든요. 그 평화회의가 사실 중국도 없었고 러시아도 없는, 당사자들은 없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굳이 의미가 없는 이 평화회의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이제는 이 러시아도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회의가 이 11월 달 미국 대선의 기점에 좀 맞는, 어떤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1월 기점에 또 평화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 회의 사항을 좀 먼저 돌이켜 보게 되면, 23년도 6월 달에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겠고요. 그렇게 뭐 23년도부터 쭉쭉쭉 해서 최근에는 24년도 6월 15일 날 이 4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었죠. 뭐 어떤 협의냐,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어떤 군대 철수와 그 다음에 적대적 행위 중단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을 제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너희가 빼앗은 땅 되돌려주고 뭐 러시아군 철수하고 수감자들 석방하고 전쟁 종식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방국에다가 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이 내용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던 게 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회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주들이 좀 힘을 못 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가 오는 11월, 원래 이 평화회의 2차가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1월에 좀 추진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어쨌든 간에 11월이 잡힌 만큼 이 일정에 맞게끔 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회의가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참석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참석이 없이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리스크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차 평화회의를 서두른다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가 됐다. 뭐 이건 트럼프가 지속해서 24시간 안에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아마 재집권이 되게 되면 이런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토를 훼손하는 평화협정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도 빠르게 좀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약에 부당한 평화협정을 감료하게 되면 뭐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일단 비난을 한 상태고, 뭐 우리로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1월에 평화회의,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 단계 이러한 발언을 좀 쏟아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요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라인대가 여기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저항대를 딱 맞고 현재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냐, 요게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해주는 시점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SY 스틸텍이 다시 한 번 더 대장 자리를 탈환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게 됐습니다. 재건주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올해 11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정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느라고 다들 바빠서 이런 이슈 하나 챙겨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달을 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끝까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시는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지지 부근을 리테스트라고 하죠. 한 번 더 지지 구간을 밟고 올라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렇게 SY 스틸텍 같은 애들이 대장 역할은 하는데 결국 키 맞추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MOU라든가 다양한 뭐 재건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는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있는 회사들이 점점점 두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유신이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든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